어, HPT라는 이런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식스박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식스박스 모델을 근데 왜 하나 가져왔냐면, ISPI라는 그 미국에서 성과 관리와 관련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고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퍼포먼스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칼 바인더의 식스박스라고 투표가 이루어졌네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 인기가 있다. 맞죠? 그래서 요 도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짧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요게 HPT인데 요거는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이제 들어갈 텐데, 자, 바람직한 상태에서 현 상태에 뺀 거, 요게 이제 문제고, 아주 간단해요. 원인을 분석하고 그냥 해결 방안을 선택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하는 도구로 제가 말씀드린 식스박스를 사용하시고, 해결 방안을 선택하실 때도 식스박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근래에 업데이트된 이 식스박스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6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창의력을 발휘하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뭐 솔루션들을 도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스박스의 6개의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놓치지 말고 고민해 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도 요 6개의 박스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솔루션을 찾을 때도 똑같이 요 6개의 블럭을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설명드리기에 다소 복잡해서 제가 조금 더 단순화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원인 분석 때도 쓰고 해결 방안에도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거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인터벤션 셀렉션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행 문제는 갑자기 창의적인 의견으로 짠 하고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인류가 고민했던 것들 안에 내 아이디어가 포함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체적으로 이러한 영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가더라라는 솔루션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앞에서 다시 원인 분석부터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한다고 누가 저한테 한 소리를 하네요. 너 인사 왜 이렇게 안 하니? 너 교육 좀 받아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한다라는 게 내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거기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아, 손을 이용해서 인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빠서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식스박스로 그 상황을 들여다봤다면 1번, 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1번 뭐죠? 정보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수행을 보이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원인이. 이해되셨어요? 90도 인사하길 기대했는데 10도만큼 인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예의가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리소스예요. 누군가 저걸 못했을 때 내가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했는가, 그러니까 인원, 도구, 예산, 프로세스가 적절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나의 수행 문제도 요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채팅창에 제가 그 템플릿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원인에다가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한번 떠올리시고 그거의 원인이 정보의 부족에 있지 않나? 한번 보시고 있으면 적으세요. 여기가 MEC하게, 그러니까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하게 작성되지 않아도 돼요. 칸이 다 비어도 되고요. 중복돼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행을 했을 때 실제로 보상이 존재하나? 라는 걸 고민해 보세요. 이걸 수행했을 때 어, 어떤 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을 했을 때 금전적 보상이 돌아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없어서 안 하거나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 보시라는 기업 입장에서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애티튜드. 동기유발이 가능한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그 그릇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을 채용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학습을 제공하고 자원을 제공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그가 가진 성장의 레벨, 성숙도라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현재 그가 가진 성향, 그 다음에 그릇이라는 거 분명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뭐 선발과 배치나 뭐 이런 측면으로 결국에는 풀립니다. 그래서 그릇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스킬이나 날리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수행 문제가 있을 때 교육시켜라, 공부시켜라 라고 접근하지 말고 정보, 자원,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 애티튜드, 그 다음에 카파, 그릇, 그 다음에 스킬이나 날리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뒤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여섯 단계로 한번 요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아도 돼요.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들, 그 원인들이 해소가 되려면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할까? 1대1로 매치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솔루션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정보를 제공할래. 군대에서는 거수경례를 하는 거야 라고 정보를 줬더니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더 큰 목소리로 하길 나는 기대해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보만 주고 끝내는 경우들이 현실에서는 대단히 많다. 그래서 솔루션도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어떤 IT, 제가 다녀본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내부의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요. 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는 그 IT 회사였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프로젝트를 따내잖아요. 수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사적으로 수주율이 매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경영층의 목소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주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스박스를 가지고 그 원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식스박스를 이용해서 그,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아주 재미나게 단순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쨌거나 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풀었던 사례일까요? 요 6개 박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한번 추정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뭐 원인은 이 6개 박스에 모두 이렇게 존재를 했네요. 어, 혹시, 그러면 나라면 솔루션을 어떠한 박스, 어떠한 영역으로 그 솔루션을 제시할 것 같으세요? 의견 아무거나 한번 주어 보시겠어요? 글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러네. 번호 많이 쭉쭉 주고 계시구나. 음. 네. 어차피 정답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박스들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내실 수 있겠죠. PT 전문가, 와. 5번으로 저렇게 풀어버리는구나. 이렇게 그 그릇 되는 사람을 바잉하는 거야. 배민아 님도 되게 독특한 의견이시네. 예, 예. 다 답이 되죠. 네. 이 회사는 되게 재밌습니다. 답 보여드릴게요. 교육부서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요. 총무부서에서 해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회의실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줬고요. 그 안에서 자산 하나 놔줬습니다. 캠코더.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만약에 식스박스라는 도구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굳이 요 6개 박스를 들여다보면서 이 솔루션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강의장 하나 빼서 연습실로 배정하고 캠코더 하나 집어넣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효율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6번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대부분이 6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업에서 선호하는 비용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원인을 찾고 솔루션을 찾는데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식스박스와 같은 6개의 다면적인 영역을 순서대로 고민하시면서 어, 솔루션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딱 써붙여 놓고 책상에 딱 써붙여 놓고 혹은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어, 뭐 갤러리에 놓고 한 번씩 보시면 내가 마주하는 나의 수행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실 회사에서의 수행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생기시고 남들보다 더 다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게 관찰될 겁니다. 그러면 역량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그 6가지의 방식들 중에서 효과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요거를 연구한 자료도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아까 번호를 제가 매겨드렸잖아요. 정보부터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킬하고 난리지가 원인인가? 그리고 솔루션을 스킬하고 난리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솔루션으로 풀자라는 걸 맨 마지막으로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지렛대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고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6번이 그럼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역량 개발을 위한 방법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스박스에서 솔루션으로서
스킬앤날리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는 방식, 그 메시지와도 약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래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료 당연히 공유 드릴 겁니다.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실질적인 직무의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 그다음에 어떤 롤 모델을 설정해서 그것을 뭐 쉐도잉 해보는 거, 그다음에 코칭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 사실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낮게 보여져 있는 이 교육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게 가장 쉽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외부 교육이죠. 예, 하나의 교육이니까 이것도 어, 아주 극단의 효과를 발휘하는 파워풀한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 것들도 많지만 틀림없이 쉽게 주변에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역량 개발, 내 주변 사람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나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혹시 그 아주 짧은 시간인데 혹시라도 아까 그 제가 나눠드린 템플릿으로 작성해서 혹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 원인과 솔루션을 한번 그 찾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딱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모호한데 설명을 드리면서 작성을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만 딱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5시 37분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어, 간단하게 두 분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그 스킬이나 난리지가 원인이라고 도출되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여섯 번째인데 나는 이걸로 나왔네? 혹은 내가 선택한 솔루션이, 맨 마지막 박스인 여섯 번째 스킬 앤 난리지로 귀결이 되어버렸네? 아우, 재미가 없고, 나 좀 너무 평범한 솔루션을 도출했어. 난 잘못됐어. 아닙니다.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보편적이고 수용 가능한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솔루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사례로 드린 것들은 매우 괴팍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다면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빠짐없이 의미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빠짐없이 의미 있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틀리는 거 없습니다. 저 입문 도구잖아요. 네, 중력 가속도 틀리면 틀렸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맞을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으니까 그죠? 네. 심지어 자연과학도요. 그 전 인류가 공감했던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것조차 뒤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모두의 말씀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7분까지니까 2분 남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간단하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박스를 좀 띄워드려야겠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가지고 한글로 좀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으시면 이 솔루션 셀렉션, 막 선택할 수 있는 요 영역의 그 솔루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Information Resource Incentive Attitude Capacity Skill and Knowledge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오래오래 그렇게 외우고 있어서 자, 37분이 됐습니다. 두 분께 의견 구합니다. 두 분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내용이 모호하네요. 그죠? 그리고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정 없으시면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지난 학기에 전공 과목 학점을 잘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우선 1번의 정보 부분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준비할 때 적합한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응용력이 필요한 과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것은 6번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번의 태도와 그 보상과 관련해서 중간 시험을 봤을 때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기말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동기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의 원인을 찾았고 해결 방안으로는 어, 중간 시험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여 더 나은 공부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요소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원인 말씀하실 때도 이게 MC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의 부족을 1번과 6번하고 연결지어진 내용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1이기도 하고 6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원인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 잘 봤을 때의 어떤 그 인센티브 측면도 짚어주셨고 해결은 또 인포메이션으로 하셨고요.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아까 LG CNS의 사례, 아유 회사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 LG CNS의 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바꿀게요. 혹시나 다음에 강의 기회가 있으면 요거 이 강의만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해봐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해봐도 되나요? 네. 아,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직무로 커리어를 시작해야 될지 항상 헤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는 뭐 직무 선택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는지, 세 번째로는 직무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나 동기가, 어, 그 직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나 동기가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네 번째로는 해당 직무와 내 성향 혹은 성격이 맞지 않았는지, 다섯 번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신감이 부족한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지,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 보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어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했건, tools and resources로요. 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을 하면 다 나머지 다섯 개 문제도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2번으로 일단은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tools and resources 그 영어 하신 거죠? 아, 못 알아들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원인 찾을 때 쭉 한번 설명하면서 넘어가시는데 저도 학습이 됐습니다. 저도 학습이 됐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되게 의외의 2번으로 풀어가시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께서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을 뭔가 강의의 컨텐츠로 좀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답변 없으시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질문 받을게요. 제가 말씀드릴 뭐 어떤 지식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만 좀 가질게요. 아직 4분이 남았거든요. 배고프시죠? 네. 그래도 제가 아까 눈은 맑게 해드렸잖아요. 네. 아직 답변은, 질문은 없으시고. 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 중에 네. 그 발표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해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tools and resources를 적용을 해서 캠코더를 놔주었다, 강의실과 어, 함께. 라는 네. 내용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단순히 그 사람이 연습이 부족하고 뭔가 발표에 대한 어떤 경험의 부족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무와 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성과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 경영지원부가 그런 해결책을 끌어왔다라고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해결책은 그 당사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지만 반성하겠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반성하고 어, 사람에게 접근하는 좀 나머지 영역에서의 고민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사례로서 좀 독특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 그, 그 리소스하고 툴 측면의 솔루션만 제공됐다, 간단하게 해결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PMPT,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PT라는 뭐 이런 교육 과정도 붙어 있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뭐 페인 포인트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너무 의미 있게 들었고요. 기업에서도 그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 44분이네요.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네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맨 뒤에 링크드인 뭐 제 주소 해놨으니까 거기로 주셔도 되고. 자, 제가 다시 후쿠오카란다. 삿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운 날씨에 폈던 한 포기의 꽃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차가운 낙엽에 짓눌려서 오히려 더 피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됐지만 그 차가운 것을 이불 삼아서
이렇게 뚫고 나와서 아주 혼자서만 이렇게 쭉쭉 자라고 있는 꽃.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구직자들, 청년들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그 구직 환경, 재직 환경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 통제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불만 표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 낙엽처럼 이 불편함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더라도 요거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뚫고 나와서 예쁘게 좀 꽃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진규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제가 그 소감 URL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잠깐만요. 네, 오늘 과정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오후 10시까지 마지막 기초 소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 내일 또 환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네. 마이크. 매진 마이크 보신 것 같은데. 아, 물론입니다. 네네. 이제 면접에서 지원자를 평가할 때, 뭐, 스킬이나 너레지 부분도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가치관이나, 뭐, 동기, 요런 걸 이제 중요하게 보신다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삶의 동기가 있는지, 어떤 뭐 사명감이 있는지, 이거를 직무랑 연관시키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트레이닝 교육해 주시는 걸 보고 좀 감동을 받은 게 너무 체계적이고 진심을 다해서 그 교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교육의 퀄리티도 좀 다를 것 같아서 어, 좀 체계적이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가려면 무조건 이제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견이나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뭐 그런 교육이 부재하더라도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쨌거나 그 기저에 있는 뭐 기질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 채용의 어떤 허들로서 뭐 진단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 답변은 앞서 그 정대령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참 좋은데 그 커뮤니케이션 강의도 하셨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 기법들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뭐, 문항이 300문항이다. 그러면 앞쪽에 한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살짝 변형해서 뒤에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일관성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관된 본인의 실질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지, 뭐, 과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이상적인 나를 만들고 있는지, 도덕 군자 같은 사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네, 다 나와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바꾸고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나를 그대로 담백하게 표현한다라고 그러한 에티튜드를 설명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어, 실제로 그런 활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뭐 진단이나 혹은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과장되고 꾸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러려면 그냥 그 나를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까먹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었죠? 이런 트레이닝이나 교육 같은 게 중견기업에 가서도 이제 잘 되는 건지, 설령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충분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작은 기업에 가시면 지금 SK처럼 제공해드리는 체계적인 학습 계획과 학습의 기회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예.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이 없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쿠팡에 가시게 되면 체계적인 교육 없습니다. 직책을 받아도 교육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못하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요. 필요하면 뽑으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개발하나요? 여러 가지 직무도 해보고 경력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성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훨씬 더 힘들고 자기 주도성을 가져야 되겠죠. 저기 우측 상단, 이게 몇 사분면이죠?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뭐다? 자기 주도성을 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동적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기업에서 역량 개발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일에서 경험을 쌓고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장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인사는 나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